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니 근데 진짜이고요. 저는 호스트 진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지금 7월 말인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집에서 녹음을 하려면 에어컨을 무조건 꺼야 되거든요. 저희 집 에어컨이 진짜 시끄러워요. 그냥 오피스텔에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는 그런 에어컨이라 가지고 정말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절대 틀어놓고 녹음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딱 끄자마자 녹음을 ON 눌러서 이 갇혀진 냉기로 버티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열내지 않고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을 계속하면 더운 거 알죠? 그래서 막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녹음 끝날 때쯤 되면 땀이 엄청 많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여간 지금 여름이 갑자기 막 찾아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덥나 싶기도 하고, 서울에는 또 비가 계속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더위를 잘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제목에서 제가 써놨듯이, 사실 제목을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제목에 포함되어 있듯이 저는 이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엄마랑 둘이서 갔다 왔는데요. 이게 갔다 오니까 시차 적응이 진짜 이번에는 너무 안 돼가지고 아주 괴로운 며칠을 보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려지겠지 하는 그럴 때가 아니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여실히 느끼고, 막 인데놀 옛날에 처방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먹고, 막 멜라토닌도 약국 가서 사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시차를 돌렸고요. 지금은 이제 갔다 온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이제야 약간 좀 슬슬 정신이 진짜 차려지는 것이 유럽 여행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 막 이럴 무렵에 그 막 20몇 박 혼자 유럽 여행하기, 휴학하고 유럽 여행하기, 퇴사하고 유럽 여행하기, 이런 게 꽤 막 부음됐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가? 하여간 이제 저희가 독일에 교환학생이 있으면서 저희는 되게 편하게 여행을 많이 다녔단 말이죠. 베를린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그냥 오늘은 여기 가고 이번 주엔 저기 가자 해가지고, 아무리 멀어봤자 유럽 내에서는 비행기 타고 정말 2-3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여러 여행객들이 지금 휴학하고 지금 몇 박 며칠이다, 루트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시간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정말 힘든 일이다. 저는 이번에 일주일 정도 딱 갔다 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막 몇 박 며칠씩 도시 다 나누고 나라도 막 몇 개씩 돌고 루트 짜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때 많이 다녀놓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또 했습니다. 왜냐면 글쎄요,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MBTI로 따지면은 J이기는 한데, 이게 막 그렇게 여행을 막 계획 세워서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번 그냥 툭툭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계획도 중요하고 그런 틀도 좀 중요하고, 되게 J처럼 그런 뭔가 MBTI적 고정관념의 J처럼 살긴 사는데,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벅차서 오히려 여행 갔을 때는 이거를 안 하려고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 내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틀에 얽매이고 계획 세우고 막 이거 다 뭐하고 이렇게 안 할 수 있길래 여행을 가는 건데, 그래서 여행은 되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엄마랑 둘이서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라 계획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 계획을 열심히 짰고, 그렇다 한들 막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꼼꼼하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엑셀에 막 표 짜가지고 몇
7, 뭐 몇 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 딴에는 꽤 하루하루 일정과 그날의 몇 시의 일정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막 그때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막 입맛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식당에 꼭 가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식당에 있는 것을 안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막 준비하는 게 꽤나 힘들었다. 벅찼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생각난 후일담이고요. 저의 이제 이번 여행의 여정을 말씀드리자면, 오스트리아랑 체코, 이렇게 나라는 두 개만 갔다 왔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빈이랑 짤츠부르크, 이렇게 도시 두 개와 체코는 프라하까지만 딱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개국, 3도시, 이렇게, 이렇게 갔다 온 건데요.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휴가를 딱 빼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딱 일주일 정도, 7박 9일을 소요해서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 도시 3개를 딱 도는 게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은근히. 이게 나라가 2개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도시가 3개여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기차 시간도 생각하고 하니까 짧긴 짧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이곳이었냐를 말하자면 뭐 도화선은 아무래도 요즘이 아니라 꽤 겨울에 핫했던 풍양고 때문이었거든요. 그 핑계고 스피노프에서 간 풍양고라고 계획 없이 막 스마트폰 없이 그때 동유럽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게 또 그때 ENA였나? CJ 거기였나? 아무튼 방송을 해서 어른들도 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막 저런 데를 한번 진짜 가야 될 텐데 또 말을 하시길래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예전부터 엄마랑 꼭 이곳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가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이세요.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뭐 이게 뭐 다 이런 역사를 말하자면 너무 길고 아무튼 엄마는 저 결혼하고 저를 낳고 나서부터 새로 음악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전공을 꽤 늦은 나이에 한 케이스셔서 뭔가 유학이라든지 어떠한 경위로도 클래식의 본고장,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으셨어요. 뭐 이게 사실 클래식 음악을 국내에서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지간히 정말 뭐 예고 예중을 다녔다거나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거나 하면은 한 번쯤은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일정한 관례기는 하거든요. 클래식이라는 게 뭐 워낙 또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나이를 좀 많이 들어서 남편과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라 그런 것까진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자랐고요, 저는.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전공을 다 마치고 일을 하게 돼도 음악이라는 것이 어쨌든 뭔가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연적으로 프리랜서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연차, 휴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쓸 수가 없는 직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지껏 뭔가 유럽 여행, 그리고 장기 여행 이런 거를 못 해보셨어요. 상황이 좀 안 되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음악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동문과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교환학생하고 그래서 막 그때 막 이것저것 다 여기 다녀봤는데 그때 당연히 오스트리아도 갔었어요. 짤츠부르크랑 빈이랑 뭐 다 갔었는데 그 오스트리아가 모차르트의 고향이잖아요. 모차르트 고향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 태어났고 활동했고 그런 무대다 보니까 그 모차르트의 생가를 갔었거든요. 살츠부르크에 있는데 거길 갔는데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딸들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왔다면 정말 신기했을 것 같다. 좋아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언젠가는 꼭 엄마랑 같이 와봐야지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벌써 30살이 됐고 엄마는 곧 60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끝도 없다. 올해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퇴사를 하는 게 정해져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평일에 이렇게 일주일씩 시간을 빼는 게 될까?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엄마도 점점 나이가 들 텐데,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1년이라도 젊을 때 가야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하고 엄마를 엄청 구슬렸어요.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막 환율도 점점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유로 환율이 벌써 1,7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비싸지만 나중엔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부추겨가지고 한 3월쯤 비행기 티켓을 확 끊어버렸어요. 그 퇴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은 끊자 이러면서 막 끊고 이제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7월에 갈 거니까 이러고 이제 딱 기다렸는데 어느새 7월이 이렇게 돼가지고 떠났고 갔다 왔고 이게 뭐 어쨌든 무사히 결론적으로는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비행 시간이 12시간 40분이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직행을 했었는데 오스트리아로 들어가서 프라하에서 나오는 그거였는데 저도 이렇게 12시간 넘는 비행기를 탄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옛날에 독일 갈 때나 탔지 그 이후로는 뭐 딱히 갈 일도 없고 이만큼 긴 거리를. 그래가지고 나도 힘들 것 같다. 근데 엄마한테도 계속 막 괜찮겠냐. 그러면 이번에 티웨이에서 그거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자그레브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또 엄마 세대에서는 대한항공이 너무 막 짱이니까 대한항공 타고 싶다고 그냥 이코노미여도 된다고 대한항공 탈 거라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한항공이 꽤 쾌적하더라고요.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기내식이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니까 먹고 그리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그 공중에서 뭔가를 먹는다는 게 그런 걸로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 가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이제 엄마도 오랜만에 온 거죠. 막 대부분 그냥 가까운 거리 같은 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뭐 대구공항이나 부산공항 정도에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가는 거는 인천공항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에 온 지 너무 오래된 거죠, 엄마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엄마가 자기 인천공항 처음 생겼을 때 비행기를 타러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막 이럴 때 엄마가 어디 이제 학교였나? 이런 데서 짧게 한 달 정도 이제 미국에 무슨 세미나를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때는 KTX도 없어가지고 포항에서 인천을 가는 것만 거의 하루고 인천공항이 2001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처음 생기자마자 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네 집이 일산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 살던 이모네 집에 저를 맡겨놓고 엄마는 이모부랑 같이 차를 타고 막 다 같이 그 인천공항에 엄마를 데려다주러 갔었는데 이모부가 막 그때도 막 뭐 처형덕에 인천공항 처음 와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2001년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되게 내 기억 속에는 오래됐지 이제 생긴 지 오래되긴 했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2001년이라고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됐어? 싶다가도 그래 2001년이면 이제 벌써 20년 전이다 25년 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막 가서 매일매일 짧게 한 10분 정도 오늘은 뭐 했고 뭐가 좋았고 어떤 것이 어땠고 뭐 이런 걸로 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약간 이번 주를 여행 그거를 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서도 막 녹음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못했냐? 왜 이렇게 혼자 또 주절거리고 앉아있냐?
가서 이틀 차부터 아주 지지리도 독한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럽이 한참 막 폭염이고 어쩌고 막 전례가 없는 더위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해서 갔었어요. 쿨패치랑 선풍기랑 부채랑 막 뭐 별의별 거, 막 더위에 좋다는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진짜 다 가져갔었는데 진짜 웬걸. 오스트리아는 가자마자 너무 추웠고요. 첫날 딱 도착하자마자 날은 맑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기온도 별로 안 높았고 그늘에 서 있으면 진짜 약간 쌀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상태였고 다음 날부터는 계속 비가 왔어요. 민소매만 엄청 가져갔는데 그 몇 개 안 가져간 반팔 한두 개 가져간 반팔로 돌려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추운 것도 정말 진짜 추웠고 왜냐면 그렇게 20 몇 도밖에 안 되는 데서 맨날 민소매 입고 다니려고 하면 사실 춥기도 하고 또 덥다 하니까 호텔도 일부러 에어컨 잘 되는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뭐 에어컨 켜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고 또 어쨌든 무리를 했다. 너무 예상은 당연히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고 갔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었다.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막 오스트리아 이쪽은 소매치기 같은 건 없다, 걱정 없다 막 이렇게 해도 사실 그래도 유럽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내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나는 이제 유럽에 처음 온 엄마의 소지품과 그 안위도 걱정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길을 찾는다든지 가려고 한 곳을 딱 시간 맞춰 간다든지 예약한 거에 딱딱 맞게 움직여야 된다든지 뭐 막 그러니까 막 이거 다음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시까지는 어디에 가야 되고 막 어디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 막 교통권을 막 산다던가 체크인 호텔 체크인 그리고 막 주문 계산하기 이런 거에 소통도 어쨌든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도 정말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상을 했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서도 이게 사람이 무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첫날이 그리고 시차 때문에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거기 현지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하루 밤을 꼬박 새고 난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샘 컨디션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자마자 이제 숙소 찾아서 가고 체크인해서 살짝 이제 저녁거리만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자 이러고 장을 보고 있는데 와 이거 약간 대학교 다닐 때 밤새 공부하고 애들이랑 새벽에 막 떡볶이 시켜 먹던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컨디션인 거예요. 왜냐면 밖은 또 밝으니까 분명히 여기 지금 시간이 6시 7시밖에 안 됐고 여기 이렇게 밝은데 내 컨디션은 지금 너무 몽롱해 막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그때 같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는 근데 아예 하루 밤을 새면 컨디션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죠. 왜냐면 그땐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시험 치고 막 놀러도 가고 막 이랬으니까 아무튼 그 모든 게 다 합쳐가지고 가자마자 이틀 차부터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진짜 막 끙끙 앓기도 했고 그나마 몇 개 챙겨간 비상약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좀 버티고 이랬었더랬죠. 한 3, 4일 차이 때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점심에 막 태국 음식 포장해서 들고 들어와가지고 먹고 감기약 먹고 자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만약에 뜨끈한 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하면 국밥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건 없으니까 정말 몸이 안 좋다 이러면은 태국 음식점에 가서 커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마사만 커리 같은 거, 그린 커리 같은 거가 국물이 많고 좀 향신료를 싫어하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맛있거든요. 이게 뜨끈뜨끈하고 약간 매콤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밥 있고 해서 조금 몸이 안 좋을 땐 그게 직방이다. 저희 컨디션 푸드라고 제가 맨날 부르거든요. 태국에 옛날에
옛날까지는 아니고 몇 년 전에 태국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맛사만 커리를 먹으러 갔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꿀팁. 그래서 어쨌든 근데 원래 엄마랑 가는 거였어가지고 그렇게 막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놓진 않았거든요. 그냥 막 몇 시에 뭐 하고 1시간 단위로 뭐 뽑아 이렇게 해놓진 않았고 그래도 그냥 뭐 이거 다음에 이거 이 정도의 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차 적응을 또 엄마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낮에 무조건 한번 들어와서 약간 재정비 시간, 오침 시간 이런 걸 넣어놔가지고 제가 아픈 거가 어떤 막 일정에 엄청 대단한 손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녹음은 못했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녹음을 할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목소리도 워낙 막 그런 녹음할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약간 이 점심과 한 오후 시간 이때쯤을 막 자고 감기약 먹고 자고 이런다고 시간이 날리니까 어쨌든 저녁 시간 이럴 땐 좀 더 빡세게 돌아다녀야 되고 이래서 시간도 안 됐고 그래서 녹음을 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후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라는 정말 정말 아쉬운 사실이고요.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더 해보자면 저는 이 여행을 뭔가 여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다녀와서도 생각을 여러 가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즐거웠냐라고 물으면은 딱 뭔가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꽤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왜 내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100% 즐기지 못했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해내야 될 과제나 뭔가 대형 프로젝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싶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엄마랑 여행하기, 뭐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여행하기 이런 거 힘들다. 뭐 부모님 여행 시 하면 안 되는 말 10개명 이런 거 말해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밈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엄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비슷한가 싶기도 했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 엄마와 지금 내가 여행 중에 보고 있는 지금의 엄마가 너무 다르다라는 데서 오는 인지부조화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우리 엄마는 정말 너무 씩씩하고, 모르는 것도, 막 처음 하는 것도, 뭐, 겁난다 말은 해도 되게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까도 그 음악 전공한 것도 늦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낳고 완전 30대가 돼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은 되게 남이 안 가는 길도 잘 가고 그런 씩씩함이 있던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의 엄마는 그냥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를 너무 여실히 느껴버린 거죠. 그게 너무 괴로웠다. 이게 막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정말 이렇게까지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무기력하게 만드나 싶기도 했고요.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괴로웠던 것 같다. 이게 이제 돌아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게 인지부조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지금 저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뭐 성격상 그 엄마가 또 자존심도 세고 경상도 가족이니까 또 저희가 표현이 너무너무 박해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뭐 나한테 그렇게 일체를 다 맡길 정도라면
뭐, 우리 딸 덕분에 그냥 나는 편하게 있고 너무 좋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다. 너 너무 잘한다. 대단하다. 그래, 그래. 이러기라도 하면은 그냥 웃고 말 텐데, 또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도 본인이 무언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꽤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냥 이거 빨리 해. 저거 해줘. 이거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여행 중에는 어쨌든 서럽더라고요. 아프기도 아팠고, 너무 나는 지금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많은데, 왜 나한테 자꾸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네, 그때는 막 정신도 너무 없고, 이걸 내가 막 다 해야 된다는 게 벅차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짜증이 난다. 힘들어서 짜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나의 인지 부조하다. 그냥 좀 더 짜증이라기보다는 슬픔이 더 큰 것 같다. 지금 내가 아는 씩씩했던 3, 40대 우리 엄마랑 지금 내가 목격한 거의 예순이 다 돼가는 50대 우리 엄마가 너무 달라서 거기서 오는 슬픔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드는 거를 체감을 못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드는 것도 체감을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뭔가 헉! 하는 느낌? 그냥 막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었을 뿐인데, 막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막 얼굴에 모든 근육을 다 풀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한 눈빛을 가지고 막 몰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물은 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냥 지금 밥이 먹고 싶냐, 면이 먹고 싶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건데. 또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느껴졌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 이런 가족 구성원과 여행을 갈 때 막 더 독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막 선택권을 주지 마라. 부모님한테 선택권 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게 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게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 정말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안 됐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모저모 돌아와서 생각할 게 되게 많은 여행이었고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동시에 외동딸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걸 짊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형제를 한 번 더 다시 또 그리워하게 됐고요. 뭐 그렇습니다. 엄마도 즐거웠을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그냥 뭐 즐거웠냐고 물으면 또 그냥 뭐 딴소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재밌었어. 아니 재미없었어.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얘기를 막 하니까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즐거웠으면 사실 그 여행 내내 그래도 7박 8일, 7박 9일을 있는데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을 텐데 하고 막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래 그렇게 뭔가 너무 재밌다라는 말, 즐겁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 보면 사실 안 즐거웠나? 진짜 뭐 엄마도 그냥 별로 재미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왕 간 거 더 막 즐겁게 잘 놀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금은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좋은 것만 또 뜨겠죠? 그냥 뭐랄까,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냥 그래도 그때 좋았지 라고 나쁜 마음은 가라앉고 좋은 마음만 동동 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때를 또 추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느낀 아쉬움 같은 거는 좀 접어두려고 합니다.
이게 참 엄마랑 딸의 관계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저는 나름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가면은 나도 30살이고 이렇게 엄마랑 오래 붙어 있었던 적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떨어져서 산 세월이 이제 한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가면은 그래도 좀 속 깊은 얘기도 오랜만에 하고 좀 그렇겠지? 좀 약간 더 친해져서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좋은 계기,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역시 가족은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 정말 진리다 싶기도 하고 이거는 근데 모든 게 다 내가 정말 A부터 Z까지 다 책임지느라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벌어진 사태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게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막 자매들끼리도 많이 가잖아요. 자매들끼리 엄마 아빠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뭐 근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힘들대요. 나름 막 언니랑도 싸워야 된다. 언니랑도 막 그게 안 맞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잘 아다리가 맞았다면 형제 자매가 있고 누구랑 같이 갔더라면 이거를 나눴더라면 누군가는 약간 그런 일정에 소화를 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깔깔이를 하고 이러면 좀 더 재밌었을까?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이걸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여행 리뷰를 뭔가 그래서 더 세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디에 갔는데 뭐가 어땠고 뭐 여기에서는 이번에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 2명분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 급급해서 뭘 보고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다 한 번 본 거고 이미 그때 쫙 한 번 다 봤던 코스를 똑같이 이번에 새로운 거 전혀 하나 없이 그냥 똑같이 다 봤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이 없어가지고 큰 자극도 없었고 바빠서 뭔가 그날 일정이 일기라든지 감상 이런 걸 써놓은 것도 없고 역시 기록을 좀 뭔가 해놔야 뭐가 남는데 아프기도 아팠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이걸 녹음을 할 때 돼서야 막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아쉽다. 근데 그래도 원래 이런 자잘한 게 기억은 안 나도 감정은 남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감정만 좀 남아서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제가 크게 생각한 프로젝트 2개가 이거 여름에 엄마랑 여기 갔다 오기 유럽 갔다 오기 그리고 졸업 이렇게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무 가기 전에는 너무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너무 전심전력으로 막 계획도 짜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굳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가서 그래도 이런 막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생전 안 하던 막 그런 계획도 막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기도 전에 지쳤고 가서는 또 막 그런 걸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음에 뭐 하고 저거 이런 것 때문에 쫓겨서 막 벅차하고 그랬던 게 너무 페인 아니었나. 그렇다고 이게 실패한 여행은 아닌데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쉽다. 그냥 아쉬운 생각만 든다. 라는 게 이번 7박 9일 엄마와 딸의 여행, 유럽 여행의 후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기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뭐 딴 얘기를 갑자기 하자면 가기 직전에 제가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갔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그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12시간이니까 12시간이 넘으니까 그 안에서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위키드를 이번에 이참에 봤었는데 위키드 1, 2를 다 봤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안 봤어가지고 그냥
그 왜냐면 제가 옛날에 뮤지컬을 그 런던에 있을 때 오리지널로 봤었는데 그때 재밌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뭐 영화를 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감상이었어요. 제가 원래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회사 다닐 때여가지고 또 막 시간 내가지고 주말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위키드를 이제 되게 옛날에 개봉한 영화?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된 영화를 이제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그리고 왜냐면은 그때 런던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런던에서 봤으니까 영어로 다 봤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다 알아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냥 이해했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는지 뭔지 그냥 봤단 말이죠. 왜냐면 어쨌든 노래로 전개되고 뭐 이것저것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전부를 다 100%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저명한 이야기잖아요. 오즈의 마법사라는 게 그냥 도로시라는 아이가 갑자기 오즈 세계에 불시착해서 거기서 막 이상한 애들이랑 같이 소원을 이루러 간다. 뭐 동쪽마녀 죽이러 간다였나? 서쪽마녀다. 서쪽마녀 죽이러 간다. 뭐 이거 되게 간단한 플롯을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 가지고 온 동화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왜 서쪽마녀가 나쁠까? 서쪽마녀가 나쁘다는 거는 뭘 했기 때문일까? 그녀는 무엇이었을까?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프리퀄 이런 걸 창작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보다 보니까 막 서쪽마녀는 그냥 나쁜 마녀야. 도로시 네가 가서 걔를 죽이고 오면 소원 들어줄게. 이거밖에 없는데 막 서쪽마녀가 왜 나쁜 마녀가 됐을까를 이렇게 탄탄하게 잘 쌓는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막 선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는 선이고 어디서부터는 악이냐, 그냥 뭐 네가 듣기 좋은 말을 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말하면 그게 선이 돼, 그게 정의가 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곧 선이야. 이런 말을 이제 대사가 있던데 그런 게 어떠한 영화 속 그런 판타지 세계관에 녹여낸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는 좀 별로였다. 1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원래 뮤지컬도 좀 그렇잖아요. 원래 1막이 좀 더 임팩트 있는 넘버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좀 더 전개를 해야 되니까 팍팍 빠르고 근데 2막은 약간 그냥 이 막 다 섞어놓은 그것들을 다 빨리 헤집어 담으려고 수습하려고 급급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영화도 약간 그렇다. 왜 갑자기 아리아나 그란데의 남편이 될 그 피에로랑 갑자기 왜 엘파바가 사랑을 하게 되는지를 모르겠고 갑자기 막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해 이러면서 막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뭐 미국의 정서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하여간 2는 좀 힘이 빠졌다. 1을 볼 때는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디어 리뷰는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제가 이걸 봤는데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딱 출국 직전 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갔었는데 목요일에 제가 로터리 티켓에 당첨돼가지고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위키드 생각하니까 그것까지 생각이 났다. 이런 전개고요. 빌리 엘리어트는 제가 그래서 보고 나서 바로 뭘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꺼내서 막 봤는데 카피가 너무 평이하다라고 써놨네요. 왜냐면 이거 카피가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이거든요. 너무 무슨 말이야 이게 싶잖아요. 사실 빌리 엘리어트는 영화로도 너무 유명하니까 이게 발레 천재 소년의 이야기고 탄광 노동자들과 당시 영국 그 정부와의 대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는 계급과 뭐 이런 것에 대한 노동자의 뭐 파업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작품인데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이거는 너무
어쩌라는 거야 싶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구림 우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봤었는데 일단은 영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쉬웠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아쉬웠다. 파업을 한대요. 탄광에서 파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왜 파업을 그만두면 실업을 하는 건지, 막, 왜 아빠랑 형이 둘 다, 그러니까 빌리의 아빠가 있고 빌리의 형이 있는데, 그 둘도 같이 파업을 하는 같은 탄광 노동자인데 왜 생각이 다른지, 막, 이런 게 어려웠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뭐 탄광 사업이 어땠는지 저땠는지 막 이런 걸 찾아봐가지고 이걸 다 알고 봤으면은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밌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형 캐릭터가 너무 납작한 느낌이 들었어요.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데? 그냥 화만 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전체적으로 좀 다들 화가 많다. 그냥 사회상이 좀 그렇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꽥꽥 소리를 많이 지르는 느낌? 이거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주연 배우가 해야 되잖아요. 빌리 엘리어트는 어쨌든 소년 역할이니까. 그래서 뭔가 연기력보다는 발레 실력을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이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주연 배우로 딱 뽑은 느낌이 드는 게, 연기가 너무 단조로운 거죠. 그냥 1차원적인 분노만 막 뱉는 느낌. 그 사춘기 소년이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린이가 당연히 뭐 어린이 배우니까 너무 기특한다 잘한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어쨌든 그도 프로 배우니까 그 어린이 치고 잘한다 이런 거는 별로 그 배우한테도 큰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우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냥 분노만 뱉는 느낌. 그냥 아빠가 뭘 알아! 이런 느낌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럴 때는 이래서 분노한다. 그러니까 분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지금 내가 내 안에서 답답해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서러워서 화가 나는 건지, 뭐 지금 나는 저 콩쿠르에 꼭 나가고 싶은데 형이 나를 못 나가게 해서 그냥 형을 너무 때리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표현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발레를 소화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많이 몰빵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고요. 그래서 극 자체도 뭔가 뮤지컬에 원래 약간 킬링이 될 만한 솔로 넘버가 하나씩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의 약간 정점을 찍는 감정 소화씬? 약간 이런 넘버가 하나씩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그게 없고 그런 부분을 다 동무로 대신하는 느낌? 그 동무씬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무 발레 씬은 정말 정말 좋긴 했지만, 그런 게 약간 분노를 좀 세밀하게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작품이기는 했어요. 특히 거의 이제 마지막에 빌리가 결국에는 런던의 그 발레 학교에 가게 되고 탄광 노동자들이 다시 탄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 시퀀스였는데, 그들이 헬멧에 있는 그 헤드랜턴으로 빌리를 딱 비춰주고 있는 그 장면, 그게 약간 이 마을에 지금 네가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이다 라고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불빛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사라지니까 뭔가 메타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나고 벅차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사회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도 되게 많고, 뭐랄까.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발굴되었을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나 큰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도 있구나. 그냥 재능이 막 발현됐다고 막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또 어떠한 계급의 권력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캐치프레이즈를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이거 한마디만 써놓으면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가 봤던 빌리 엘리어트를 그냥 짧게 리뷰하자면 그런 걸 느꼈다 라는 생각이고요. 로터리 티켓이라는 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냥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냥 있길래 신청을 해서 되면 그냥 가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로터리 티켓값 환불해준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평일 티켓은 당첨이 많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서 갔더니 그 티켓 부스에서 바로 현장에서 그 티켓을 뽑으면서 자기 자리를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그것도 되게 가차적인 재미가 있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대극장극을 또 많이 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비행기에서 파과도 봤었거든요. 근데 파과를 제가 그때 김성철 배우를 엄청 갑자기 그에게 확 빠져가지고 데스노트 보고 막 이랬을 때 아 이거 그의 필목 계기를 한번 해야 된다 하고 올빼미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파과도 봐야지 이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OTT 플랫폼에 올라온 게 없어서 계속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비행기 있어가지고 봤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고 이게 뭐지 싶었다. 이 뒤틀린 사랑, 뒤틀린 애정관계, 뒤틀린 이 애착관계. 막, 이 투가 자꾸 왜 조각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줬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 정보의 부재가 오히려 예술성을 높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상 받았다 해가지고, 그래, 베를린 것들, 항상 이런 식이지, 이런 생각도 했고, 이게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어쨌든. 소설은 더 서사가 탄탄하고, 이제 쌓아지는 게 많아서, 이해가 더 잘 된다. 이 투가 왜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조각한테 집착하는지가 다 나온다. 뭐, 원작을 읽어야 알 수 있다, 뭐 이러길래, 그래, 이거 뭐, 영화와 원작 소설은 또 다른 거겠지,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참에 원작 소설이나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파과에 대한 큰 궁금증과 그리고 김성철 배우의 팬들도 굉장히 좋은 필모로 항상 꼽기 때문에 항상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예술영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영화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너무 상업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요즘 본 미디어 리뷰고요. 요즘 호프가 또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프를 보고 얘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이런 거야말로 약간 미디어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또 오디세이가 곧 개봉하기 때문에 제가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오디세이를 꼭 보고 또 바로 보자마자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호프 미디어 리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궁금하거든요. 저는 곡성도 재밌게 봤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또 호불호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일수록 궁금하잖아요. 대체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정도가 요즘의 미디어 생활의 요약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행 얘기 반, 미디어 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즘 또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그리고 비도 많이 왔어가지고 다들 좀 축축 처지는 요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랬고요. 저한테 주어진 약간 마지막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유럽 여행은 잘 끝냈으니까 두 번째 프로젝트 졸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 주절주절하는 이번 주 회차가 어디까지 편집되고 얼만큼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더운 여름 시원한데 많이 가시고 재밌는 거 많이 보시고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그때 잘 즐기는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승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여행 갔다 오면서 그렇게나 오래 있었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또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하는 게 너무 스스로에게 자책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꽤 괴로운 여행 후에 괴로운 감정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걸 그래도 이렇게 이거 녹음 준비한다고 약간 원고도 조금 쓰고 이거 이렇게 말도 하고 하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잘 즐겨야 된다.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7월 말이더라고요. 이게 올라갈 때가 되면 아예 7월 막주인 것 같은데 저는 또 8월에도 오디세이 리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녹음을 해가지고 꼬박꼬박 찾아올 예정이고요. 9월, 10월 저의 앞으로 남은 개강 스토리도 많이 기대해 주십사 하고 이거 그리고 팟캐스트 밑에 듣고 계시는 플랫폼 밑에나 아니면 정보란 같은 데 보시면 사연 보내기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거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다. 혹은 뭐 이러이러한 요즘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사연을 보내주셔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사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하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꼭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뭐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은 더위 조심하시고요. 비 조심하시고 재밌는 거 많이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